자, 주말 사이에요.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한 보도에 의하면 한덕수 대통령 직대의 출마 촉구를 국민의힘 의원 50-60명의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하게 돼 있었어요. 일요일 날요. 근데 그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지 말라고 자제를 요청했다. 그래서 일요일 날 하기로 됐던 한대행 출마 촉구 기자회견이 취소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한덕수 대망론으로 국민의힘의 경선이 상당히 흔들려 버리고 지금 주말 사이에 또 오세훈 그리고 유승민 두 사람이 대선 불출마 내지는 국민의힘 경선에 불참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오세훈은 일요일 날 출마를 선언하기로 예상되어 있었는데 토요일 날 불출마를 선언했고 또 불출마 선언 직후에 한 대행을 만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솔직한 이야기는 한대행의 출마 의사 표시가 있기도 전에 당 의원들이 입장을 내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한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한동훈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해당 행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권영세와 권성동의 지시에 의해서 정일정 의원이 추진하고 있던 한동훈 출마 촉구 기자회견이 취소되어 버렸어요. 성일정 의원이 혼자서 지금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출마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올리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동훈 등은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부산스럽게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안철수는 한동훈은 대선을 관리할 사람이다. 홍준표는 그러거나 말거나 앞길만 보고 가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권영세와 권성동이 한동훈이 출마를 원하지 않는다. 또 지금 김문수 그리고 홍준표 그리고 한동훈, 안철수 등도 역시 원하지 않는다. 이거는 분명히 확인된 입장이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 애매한 거는 나경원이가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대선 경선에 나선다 그러고 토요일부터 김문수하고 같이 행동을 하고 한 대행 출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지금 나경원은 현재 오세훈이 그리고 유승민이 탄핵에 찬성하던 후보 둘이가 빠진 속에서 현재 내부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와 콤비를 맺어서 아마 나중에 김문수 지지를 할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반탄했던 사람끼리의 연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아마 윤상현 의원도 출마를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내부의 경선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한덕수 대행 측에서는 지난주에 참여하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요청 내지는 최후 통첩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경선에 참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그 속에서 본인이 안 하겠다 했는데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하려 했는데 그걸 갖다가 못하도록 당 지도부가 막아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출마자들은 한덕수가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국민의힘의 전체 의원의 절반쯤 되는 숫자는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에 출마한 잔챙이들로는 도토리들로는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까 실제 한덕수 총리가 출마해서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대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대행 측은 출마한다면 무소속으로 하겠다. 그래서 국민 후보로 나서서 국민의힘의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 그쪽과 옛날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한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오세훈은 한대행이 출마하려면 빨리 선언하라면서 자신의 불출마 선언의 말미에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 직후에 한대행을 만난 걸로 봐서 오세훈은 한대행을 지지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오세훈은 겉으로는 당내 주자들은 뭐가 되냐. 그래서 한대행이 출마한다고 하니까 자신의 입지,
자신의 당선 가능성이 없다 보고 들어갔지만은 사실은 오세훈은 명태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대행하고 오세훈 불출마는 관계없는 문제고, 한대행이 없다 하더라도 오세훈이 당에서 지금 3등을 달리고 있다라는 측면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당 지도부가 주말에 한대행 관저에 가서 지금 한대행을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권영세는 이것이 낭설이라고 부인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봤을 때는 만났을 가능성이 크고, 만났지만은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다. 즉 한대행이 국민의힘 경선 내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 입장 때문에 만난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을 도모하기보다는 지더라도 좋으니까 자신의 당내의 이해관계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국민의힘의 권영세, 권성동이, 또 국민의힘의 지금 대권 주자라고 나선 자들, 이런 자들은 지금 대선의 성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향후 나의 정치적 입지가 중요하다, 내지는 내가 대선의 마지막까지 후보로 선출되었다, 그래서 대선에서 이재명과 싸웠다, 이런 자신들의 캐리어만 중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의 많은 당원들은, 보수의 지지층들은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는 어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재명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 가장 줄어드는 게 12% 차이고 크게는 20% 차이까지 나오고 있고, 또 주말에 시행된 다른 조사에서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나오고 있어요. 리얼미터 4월 둘째 주에 주간 동향으로 보면 민주당은 1.9%가 올라서 46.7, 국민의힘은 2.6%가 떨어져서 33.1, 두 당의 격차가 13.6%나 나온다고 돼 있고, 그래서 자기 대선의 유력 주자를 여야 할 것 없이 같이 조사해 보니까 이재명이가 48.8, 거의 50%에 근접하고 있고, 김문수가 10.9, 처음으로 한덕수 직대가 등장을 해서 3등인 8.6이 나왔고 한동훈이는 6.2,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권 교체가 58.7, 정권 연장이 35.3, 이 조사의 일정한 좌편향성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하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 두 당의 후보들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명확해요. 근데 리얼미터의 조사에 의하면 양자 가상 대결에서 다른 조사들보다도 훨씬 더 벌어지고 있어요. 이재명 대 김문수가 이재명 54.3, 김문수 25.3, 그야말로 더블 스코어 이상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이재명 54.2, 한덕수 27.6으로 김문수보다 2.3이 더 나오고요. 한동훈이는 이재명 54, 한동훈 18.3, 10%대가 나왔고요. 그리고 홍준표는 이재명 54.4, 홍준표 22.5. 그러니까 이재명은 54%대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나머지 국민의힘의 후보들은 그나마 한덕수가 27.6%나 나오고, 그 다음에 김문수가 25.3, 그리고 홍준표가 22.5, 그리고 한동훈은 18.3이 나오는 그런 양상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갤럽에서 각자가 조사 대상자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부르는 데서 한덕수 대행이 2%로 첫 등장했고, 월요일 날은 전체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 48.8, 한덕수가 8.6으로 김문수 10.9에 이어 3등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본인이 아직 나오겠다고 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매우 지지율이 높게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시장경제신문이라는 데서 지금 리서치민이라는 데와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1000명을 대상으로 12일까지 토요일까지 한 게 어제 나왔습니다. 가상 3자 대결에서, 그러니까 이재명과 국민의힘 후보 또 이준석이 이렇게 서희를 놓고 가상 3자 대결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재명 47.3, 한덕수 36.3, 이준석 5.5가 나왔어요. 자, 김문수는
이재명 47.2, 김문수 33.1, 이준석 5.7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대행이 36.3이고 김문수는 33.1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두 당의 차이는 5.6으로 리얼미터 조사보다는 좀 줄었어요. 그리고 개헌을 방향을 묻는 데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래서 한간에 정치꾼들이 생각하는 내각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얼미터 조사와 그리고 또 주말에 있었던 시장경제조사에서 한덕수 대행이 이재명과의 대결 구도에서 김문수보다 높게 나왔고 전체 재선 후보들의 순서를 묻는 데서도 3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2%라고 갤럽의 조사에 들어간 이후 토, 일을 거치면서 점점 한덕수 대행이 이재명과의 대결에서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보다는 많이 나오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이것은요, 앞으로 여론조사가 지속될수록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직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고 틀로만 난무하고 또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대행이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을 앞서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대행이 출마 의사를 표명해 가기 시작하면 아마 이재명을 추월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대행이 구체적으로 양자 내지 3자 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 중에 경쟁력 1위를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애써 부정하고 갈 것인가. 한대행이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대행이 지금 경선에 참여하면요, 그 나머지 홍준표나 김문수나 한동훈이나 나경원이나 다 물러 뜯을 거 아니에요? 일찍 내부에서 물어 뜯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지난번 대선처럼 당 내부의 경선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는 정상적인 절차라면 한대행이 국민의힘의 지지세를 확보한 다음에 당에 입당해서 경선을 할 수 있겠지만 이번처럼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2달 만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한대행이 굳이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최대한 출마를 늦추고 제일 마지막 기한에 출마를 발표하고 무소속 국민 후보로 시작하고 거기에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다수 이동해서 절반 이상 한대행을 지지하고 당을 굳이 해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한대행의 세가 국민의힘 후보들을 압도할 때 그때 단일화를 추진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수 후보로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은요, 플레이오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